안녕하세요. 이도 엄마입니다. 오늘은 신생아부터 시도했던 수면 교육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도가 어떻게 등을 대고 혼자 잠이 들고 일어나서도 혼자 노는 아기가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뽀뽀?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처음엔 이런 아기를 두고 방을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50일간은 쉬닥법으로 재웠답니다. 퍼벅법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았고 안아서 재울 자신은 없었기에 쉬쉬 소리를 내며 아기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토닥여주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중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낮잠 이를 재우던 중 아기는 저를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더 이상 토닥였다간 손이 달랑달랑한 닉이 될 것만 같았기에 눈을 감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 거예요. 저는 순간 내가 있어서 더 안 자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기는 한동안 울더니 스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잠이 든 첫 번째 경험이었고 이거다 싶은 저는 다음날부터 퍼벅법 1일차에 들어갔어요. 그 후로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가 아니라 천국이 펼쳐지기까지 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땡땡법과 같은 특정 수면법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는 아기를 잘 관찰하고 아기의 특성에 맞추어 접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퍼버 박사가 제안한 퍼버법의 경우 아기의 방에 들어가 보는 간격을 점차 늘려가며 말로 달래주고 나오는 것을 추천하였지만 이도 같은 경우에는 방에 다시 들어가 보았을 때 더 크게 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No! No! 또 하나는 한번 방을 나서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다려 보아도 울음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울 때는 들어가서 안았다가 조금 진정되면 다시 눕히고 나오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즉 퍼벅법과 안누법을 적절히 섞은 것이죠. 잠깐 안아줄 때는 흔들거나 말하지 않고 최대한 자극 없이 가만히 앉고 숨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정리하자면 아기를 눕히고 방을 나선 순간부터는 울음소리를 잘 관찰하여 자지러지게 울 정도가 아니면 잠들기 전까지는 방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 입니다. 물론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진행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도에게 맞는 수면법이기 때문에 꼭 아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신 후에 적용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있어요. 첫 번째, 아기의 졸린 신호를 확인할 것.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비거나 얼굴을 파묻는 등의 신호를 확인한 후 침실로 데려가세요. 두 번째,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세 번째, 빠른 욕구를 해소해 주세요. 이건 옵션인데요. 이도 저도 안 될 때 쪽쪽이를 물려주면 간혹 금방 잠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도는 평소에 쪽쪽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수유로 빠른 욕구를 해소시킨 후에 재우곤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실행해 봅니다. 약간은 온건한 퍼벅법을 실행하여서인지는 몰라도 하루아침에 울지 않고 혼자 잠이 든 건 아니었어요. 꽤 오랜 시간 울음소리에 익숙해져야만 했는데 방문을 닫고 나와서 울음소리를 들으면 몇 분 정도 지속될 울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너무 두려워 마시고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됐어? 그리고 수면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등을 대고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간다든지
울음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지금까지 이도의 수면교육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교육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하는 이도의 잠투정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수면교육으로 아기랑 엄마 모두 행복한 육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